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홍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좀 후덥지근하네요. 오늘 오전에 울산 중앙대공원에 그 장미축제가 21일부터 열리는데 사전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덜 폈어요. 한 21일 정도 좀 넘어서 다음 주 중간 정도 돼야 좀 만개한 그 장미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혁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은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하천 옆에 한 4만 합평 정도의 부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은 옆에 좀 빵집도 들어서고 뭐 공단도 들어서고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허허벌판이었죠. 그 면허 시험장이 외곽에 이렇게 대부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 시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지가 넓어야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내 쪽에서는 할 수 없고 외곽 쪽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장 대부분 외곽에 있습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장은 이제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은 1, 2종 보통 면허, 그 다음에 대형 면허, 그다음 특수 면허라고 해서 그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트레일러, 소형 트레일러 그걸 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소형 원동기라고 해서 왜 그 오토바이 면허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거 작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안차라고 해서 레카차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또 시험도 수행하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장내 기능 시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관 건물 해가 다 해서 이제 4만 평인데 상당히 넓죠. 전국에서도 아마 넓기로 랭킹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방 이제 울타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울타리가 이 철제 울타리로 되어 있지만은 그 주변은 다 이렇게 나무, 은행나무와 측백나무 이런 거 이쪽에 되어 있고 이쪽 오른쪽에는 은행나무가 쭉 그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노랗게 은행이 물들기 시작하고 또 은행이 떨어지면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렇게 장래가 이렇게 기능 시험들을 이제 장이 넓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코스가 다 그려져 있죠. 각 코스별로 다 별도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종하고 대형은 같이 이제 그 한 라운드 안에 이렇게 구별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 특수 트레일러라든지 군안차라든지 뭐 원동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그 라운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일부 이제 그렇게 트랙을 이제 그려놓고요. 그거는 이제 이 세면으로 해서 그 도로 그 트랙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이제 그 잔디로 이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 관리하는데 상당히 그 인력도 좀 많이 들고 신경 많이 씁니다. 1년에 뭐 한 2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넓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별도의 인력들이 있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에 이 경찰청에 속해 있던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 한 1,500명 정도가 기존의 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이죠 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 그
운전면허 기존에 있던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대로 도로교통공단하고 통합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저도 이제 같이 그쪽 신분 전환이라고 그래요. 공무원 신분에서 공공기관 신분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형식은 퇴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신분을 전환해서 그쪽 연기에서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 초대 통합된 후에 초대 시험 그 당시 장장이라는 지금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으로 기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해서는 그 조직 진단도 하고 해서 어떻게 이 조직을 좀 더 잘 끌고 갈 것인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에 있을 때 정보 기능에 총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이쪽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흑역사가 있어요. 소위 이 금전을 받고 부정 면허를 발급해주는 사건이 종종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전면허 뭐 그 당시에는 학과 시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금전을 주고 그 부정 면허를 발급해서 그렇게 해서 가끔씩 사건이 터지고 그런 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존의 경찰청으로 속해 있는 것 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근무 기간이 문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 같은 데도 완전히 열애가 돼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감찰기관에서 가서 점검을 하면은 엉망진창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 이 부패하고 기강이 문란하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고를 제가 여러 번 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그 경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조직의 폐악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메시지를 가야 된다. 아니면 완전히 없애가지고 민간 이양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늘 했기 때문에 이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제 와 보니까 상당히 그대로 본 그대로 이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기강이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복장이든 근무 시간이든 뭐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정확히 한마디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조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2011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되게 어렵게 했던 장래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엄청나게 아주 그냥 거진 3분의 2 정도를 간소화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이 비용이 너무 많다. 비용이 많이 든다. 약간 뭐 또 그런 이 실제 운전하고의 어떤 연계성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경계성을 위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좀 그 부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명을 존중하는 운전면허가 그렇게 헛소리로 나가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개선을 해서 일부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죠. 너무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거 경시하는 그 행위가 아닌가, 살인면허를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국민 설득, 대국민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평가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울산에 있는 JCN 울산 방송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취재를 해갔어요. 보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가서 방송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잔디가 더부룩하니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인데 만약에 제가 알았다 그러면 미리
그거 좀 잘 정돈을 시키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돈을 시킨 데에 따른데 좀 그 보기 괜찮은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건데 아무도 통제를 안 하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언제 빨리 제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울산 MBC에서 이참 마찬가지로 면허 간소화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하겠다고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관장이 조금 그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이제 어느 시기에 하겠다고 날짜하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먼저 번에 그 잔디가 좀 그 환경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 때문에 기관 이미지가 조금 떨어졌다 생각을 해서 이제 즉시 이제 지원부장이라고 해서 저희는 지원부가 모든 그 살림살이를 다 하고 그 전체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원 업무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부가 있어서 그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능시험이라든지 도로주행시험 이런 걸 하고요. 또 다른 데는 또 이제 그 민원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면은 그 뭐 접수를 한다든지 운전면허 그 경신을 한다든지 세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작은 어떤 면허 시험장에서 두 개를 다 민원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부장한테 지시를 했죠. 그 시험부에다가 자기들이 지금 거기 관리하고 하는 그런 그 장소가 하니까 방송도 이렇게 하고 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장 지시에 의해서 그 제초를 작업을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했더니 정말 저기 지원부장이 시험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뭐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지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노조에서 그 못하겠다. 개최 작업을 거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관리된 소속일 때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정비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에서 별도로 정원 관리라든지 또 잔디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너무 과잉한 인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여기가 썩었던 데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경찰청에서는 이제 많이 줄이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 저기를 줄여버렸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싹 다 털어내고 줄여보내니까 그 업무 담당했던 사람이 자리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원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빨리 시험부가 하든지 직원들이 담당을 해야 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걸 안 하려고 이제 부서 저기에 서로 간에 핑퐁을 한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강이 워낙 문란해졌기 때문에 단장이 와서 지시를 해도 안 먹히더라는 거죠. 먼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버텼던 모양이에요. 근데 쟤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과연 제가 듣던 대로 이거 이제 기관장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개혁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벌써 기강이 해진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싶어가지고 제가 이건 잡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 필요 없고 내가 할 테니까 제초 이 기계가 있습니다. 풀 회는 기계 그거 갖다가 시동 기름 넣고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작업을 딱 입고 모자 쓰고 딱 내려가서 그라운드 그게 이제 한 4시 반 정도면 끝납니다. 기능시험이 시험 딱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쫙 제초를 했죠. 제초 작업을 했죠. 자기들은 이제 뭐 기관장이 나가서 하려는 생각도 못 했는데 깜짝 놀랐죠. 이제 그래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밀고 이제 둘이 주제비를 하고 안 된다 하다가 나가서 지금 한 30분 1시간 딱 하고 서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저 원래 이렇게 건물이 여기 있으면 저 안쪽으로 비행장처럼 넓게 이렇게 사방평이 펼쳐 있으면 여기 딱 전망대처럼 보면은 다 저쪽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3층에 올라서 창문에 딱 매달려 저를 본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렇게 보니까 창문에 매달려 다 보고 있더라고.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 이제 제일 먼저 내려온 것들이 부장들이 내려왔어요. 부장들이 세 부장이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딱 갈아입고 자기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하고 있으니까 또 1시간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저 지원부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 기관장 옆에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지원부서 바로 직속 부대잖아요. 저 부서잖아요. 거기가 양심이 좀 찔리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 지기들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부장과 그 저기 기관장이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좀 그 잡으러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딱 이렇게 또 저 풀 비행 거 이런 거 또 정리하고 뭐 다른 데 옮기고 또 일부는 또 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빨리빨리 하루는 이제 딱 끝내고 그렇게 이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 지시를 딱 내리면서 제가 이제 또 나서서 4시 반 되니까 되고 나갔습니다. 그럼 해봤자 이제 5시 반, 6시까지 일과 시간이니까 일과 시간 안에만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이제. 근데 날씨가 참 그때는 덥고 막 그러니까 땀 비오듯이 막 흘리고 그렇죠. 그 이제 원래 이제 자기들이 시험부에서 시험 치는 게 그쪽 기능 시험에서 치니까 치면서 이제 곁눈질을 쓱 하면서 이제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내가 딱 와서 하고 있으니까 후환이 두렵겠죠. 딱 봐봐 하려고 했는데 싹 이렇게 보더니 그 다음날 싹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질투를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듣기 시작해서 전원이 이제 내려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남자 직원만 와 있는데 여자 직원들도 이제 미안하니까 와서 또 막 이러고 이제 사실은 그게 하나의 아마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단합한 그런 이 한번 최초의 사건일 거예요. 거기에는 묘하게 이건 부정면허 그런 것도 있고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익을 갖다가 나눠 먹게 해가지고 그 다른 데의 그 수당보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받아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게 깔끔하게 뭐가 안 되니까 그 약점이 드러나가지고 서로 간에 기관이 이후에 기관장이든지는 말이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택도 없죠. 그 부분을 바로 정확하게 회계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거 다 차단해 버렸죠. 그때 다른 거 복지 쓰는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딱 결제 못하는 건 못하게 하고 그래서 혹시나 개혁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제가 딱 결심을 하고 이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초하는 거는 싹 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조경하는 분도 인력도 이제 저기를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그대로 이 하단이나 이런 게 삐죽삐죽 막 담 저쪽에 나무나 이런 게 저쪽으로 쭉 이렇게 삐죽삐죽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을 많이 안 했지만은 이거 카트 같은 거 갖고 돌아서 하면 되니까 제가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부장들도 다 나오고 이제 직원들도 일부 나오고 이제 들어가면서 일 조금 안 바쁜 사람 나오고 여직원들은 또 나누고 해서 싹 다 정리를 한 일주일 만에 싹 다 해버렸습니다. 한 2달 또 되면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그 시험부에서 일단 주관해서 나눴어요. 시험부에서는 기능장 시험 거기가 자기들 그라운드니까 자기 근무처니까 거기는 시험부 직원이 해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부에서 해라. 왜냐면 그것은 청사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줬어요. 그걸 안 나눠주고 말이지 어물쭈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확실하게 그걸 나눠줘야 됩니다. 업무를 확실히 정확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조금 이제 삐쭉삐쭉하게 정원이 그럼 하고 거긴 또 이 화단 자체가 그냥 맹숭하게 맨 땅으로 그대로 내버렸더라고요. 그 나중에 심어보니까 거기가 모래땅이라 가지고 잘 안 자라요.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채송화가 거기에 아마 그게 선인장과 이런 비슷한 그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종류라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구에다가 싹 심고 저 뒤 그늘 쪽에는 봉숭아하고 딱 심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꽃이 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업무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딱 굳어져 가지고 그해 겨울까지 12월까지 싹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딱 되니까 그 내년에 이 용역 업무를 계약한 그런 업무가 왔어요. 용역이 뭐냐 그러면은 그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볼 때 차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라든지 안전 관리하는 데라든지 그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경찰관으로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단순 업무잖아요.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그것을 이제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원래 경비하고 그걸 주는데 일부 경비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줬어요. 그 업무를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제가 계약 항목에다가 거기 마찬가지로 그 제초 업무하고 그 조경 업무 그거를 같이 포함시켜라. 그 단가를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계약상에 딱 계약해서 돈을 더 예산에 더 투입시켜버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용역 업체에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은 본사에다 바로 얘기하면은 바로 조치를 해버리든지 싹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했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연세가 좀 된 분들이에요. 60 좀 된 분들인데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거기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와서 하고 일찍 끝나는 게 아니라 4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들 가는 거죠, 집에. 가는데 남아가지고 그거를 부지런해가 이분들이 네 분이었었는데 뭐 잔디도 싹 다 아주 뭐 반질반질하게 닦고 그다음에 조경구도 기술이 그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집에서 이 공구도 다 갖고 와가지고 싹 다 깎아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늘 불러가지고 끝나면은 작업할 때는 음료수거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대접하라고 내가 지시를 해서 하고 다 끝나면 또 불러가 차도 이제 먹이고 또 그다음에 회식할 때이면은 꼭 그 청소하는 환경미화하는 분들하고 꼭 같이 오시고 다녔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꼭 끼고 댕겨가지고 옆에다가 앉혀서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사이도 굉장히 좋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그 바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되게 기강이 굉장히 밀란해 있어요. 누가 하나 강력하게 간 게 아니고 이 기관장들이 2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가니까 그렇게 하고 직원들은 계속 10년, 20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빤하게 자기들끼리 카리들 형성해가지고 그때 눈치만 싹 다 피하고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게 잘못 말려들면 안 되니까 딱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처음에 특히 판공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바로 잡고 직격으로 바로 처음에 현장을 보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페인트 이런 거 칠하는 색깔이나 이런 것도 제가 또 다 구성을 해가지고 다 정하고 글자라든지 아니면 문패 여기 사무실 문패 이런 것도 싹 다 우리 고유 색깔이 있습니다. 디자인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글자체 같은 것도 해서 싹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사 깔끔하지. 또 직원들 싹 다 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옷도 많이 호질하고 입고 집에서 입고 다니는 거 입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복장 딱 갖춰가지고 깔끔하게 들어와 있지. 시간 딱딱 맞춰주지. 얼마나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와 이렇게 달라졌는지 뭐가 달랐는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방에 찾아온 사람이 온분이발을 지정했던 사람 김상직이라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확 바꿔놨죠 분위기를. 한번 이제 그러고 제 명성을 알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지들이 스스로 누워요. 그냥 저항해봤자 국물도 없으니까. 그래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그렇게 또 본연의 서비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꿨다라는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혁신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또 이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정치 전국이 어렵고 하니까 공공기관이라도 이런 데 눈치만 보고 지금 엉망진창일 겁니다. 아마 새 정부 바뀌면은 누가 되든지 간에 박차를 가해서 이렇게 혁신하고 또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이팅 마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